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제도와 절차에 관해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뒤이어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M2라는 국제 출원서 작성과 제출 요령을 살펴보고 끝으로 몇 가지 최신 이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개요입니다. 마드리드 제도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상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는 국제 출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PCT, 디자인에 대해서는 헤이그라는 국제 출원 제도가 있듯이 상표에 대해서는 마드리드 제도가 있는 셈이죠. 그러나 마드리드 제도는 하나의 회원국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다른 회원국으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점이 다른 국제 출원 제도 또는 파리 루트를 통한 직접 출원과 다른 점이죠. 이는 1989년 6월에 채택된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라는 국제협정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4월에 마드리드 프로토콜이 발효되었고 현재 106개 관청, 12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제도를 출원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이미 출원된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를 토대로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미 출원된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 상표라고 하고 그러한 상표가 있는 관청을 본국 관청이라고 합니다. 출원인은 기초 상표를 토대로 국제 출원서를 작성해서 본국 관청에 제출합니다. 출원 언어는 공식 출원 언어 중에 본국 관청이 정한 언어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로 정했습니다. 국제 출원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일괄 납부하면 됩니다. 본국 관청은 제출된 출원서가 기초 상표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에 보냅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없으면 국제 등록이 되어 공개가 되고 해당 국가에 통보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도 직접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제도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단일 언어, 단일 출원, 단일 수수료 지불로 다수 국가의 출원이 가능하고 국제 출원서 작성과 제출 시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지 않는 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여러 국가에 보유 중인 상표권에 대해 갱신, 명칭 및 주소 변경, 양도 등의 절차를 국가별로 진행하지 않고 단일의 국제등록부에 의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국별로 선언한 거절 이유 통지 기한이 있어 그 기간 내에 거절 이유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등록 거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출원 제도이죠. 방금 마드리드 국제 출원의 장점에 대해 살펴봤죠? 훌륭한 제도이지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중 공격이라는 겁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기초 상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 기초 상표에 종속됩니다. 즉, 이러한 기초 상표의 지정 상품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면 그 동일한 범위만큼 국제 등록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해서 미국에서 등록 결정을 받았는데 국제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기초 출원의 거절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판을 통해서 권리가 소멸되면 미국 국내 등록 원부에도 그만큼 변경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 상표를 집중 공격해서 국제 등록까지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집중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집중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집중 공격을 피하려면
기초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 마드리드 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국제 출원이 늦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기초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신청을 해서 등록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마드리드 국제 출원 이후 최소 5년간은 기초 상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드리드 국제 출원 절차에 대한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기초 상표와 본국 관청,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기초 상표는 국제 출원의 근간이 상표 출원 또는 등록 상표로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 상표가 있는 관청이 본국 관청이죠. 출원인은 본국 관청에 국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국 관청은 출원인이 국제 출원에서 지정한 관청으로 국제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자국에서의 보호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등록은 국제 출원에 대해 국제 사무국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그 출원 사항이 국제등록부에 등재되고 공개되며 해당 지정국 관청에 통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해당 지정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드리드 국제 출원에서부터 상표권 취득까지 절차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출원인이 기초 상표를 토대로 국제 출원서를 작성해서 본국 관청에 제출하면 본국 관청은 기초 상표 내용과 국제 출원서, MM2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합치 심사를 수행하고 하자가 없으면 국제 사무국에 국제 출원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본국 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서 송부하면 그 접수일이 나중에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국제 사무국에서는 국제 출원서의 기재 내용과 상표의 국제 분류, 니스에 맞게 상품이 기재되었는지 심사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을 와이포 공보에 공개하고 각 지정국에 통지를 보냅니다. 각 지정국은 국제사무국의 통지일로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까지 거절 등록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이렇게 등록 결정 통지가 된 국제 등록은 비로소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 취득이 이루어지고 국제등록부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등재됩니다. 국제등록부 조회는 로그인 없이 와이포의 마드리드 모니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한 상태가 되고 10년 주기로 갱신하여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절차에 대해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심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일레귤러 노티스라는 하자 통지서를 출원인과 본국 관청에 보냅니다. 본국 관청인 특허청은 그 영문 통지서를 첨부해서 국문으로 된 하자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다시 발송합니다. 하자 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하자 유형에 따라 컨택트 마드리드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직접 대응을 하거나 특허청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하자 보정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상품의 분류나 표시에 대한 하자는 반드시 특허청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상표의 지정상품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상품의 분류는 니스 분류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초상표의 분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제사무국의 실수, 오류가 아닌 이상 수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분류의 총 개수 증가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에 대한 하자는 국제사무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국제등록부에 이 명칭은 모호하다든지 하는 의견이 추가됩니다. 하자 보정서에 첨부해야 하는 영문 의견서는 특허청에서 하자 통지서를 송부할 때 첨부한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포함해서 출원인이 직접 취유해야 하는 하자는 여기 보이시죠? 와이포 웹사이트 컨택트 마드리드에 접속해서 직접 의견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자가 모두 치유되면 국제사무국에서 국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국제등록부를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정국에 통보를 하죠. 이러한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마드리드 모니터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웹주소 보이시죠? 국제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특허청 참조번호, 오피스 레퍼런스, 출원인 참조번호, 어플리컨트 레퍼런스 등을 입력해서 조회하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국제출원 사본 송부서가 발송되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주세요. 국제출원서가 지정국에 통보되면 각 지정국은 심사 결과, 즉 거절이냐 등록이냐를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그러한 통지도 마드리드 모니터에 공개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통보합니다. 각 지정국이 선언한 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의 통지일로부터 12개월 또는 18개월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8개월입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의 신청 제도가 있는 경우 18개월 통지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라도 이의 신청에 의한 거절 통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통지도 18개월 통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 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그 지정국에서 자동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정국의 가거절 통지에 대한 이후 대응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과 심사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요. 해당 지정국에서 등록 결정이 된 이후에는 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무효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지정국에서 국제사무국에 인밸리데이션이라는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회원국의 선언사항과 국내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와이포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국제출원서 MM2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제출원서 제출과 작성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출원 적격은 출원 자격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하려면 본국 관청에 기초 상표가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이나 국적이 아니면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제 절차 대리인은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국제 출원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후 지정이라는 절차는 국제 등록 이후의 절차로 국제 출원 시 지정하지 못한 국가를 추가 지정하거나 국제 출원 시 상품을 감축한 지정국에 대해 국제 등록 지정 상품 범주 내에서 추가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국제 출원 이후 신규 회원국이 된 국가에 대한 지정을 말합니다. 마드리드와 관련한 서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드리드 국제 서식은 MM2부터 MM24까지 총 22종으로 앞에 MM이라는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져 구분하기 쉽도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포의 해당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식 작성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통합서식 작성기에서 제공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길라잡이 서식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MM 서식 중에서 특허청이 본국 관청으로서 접수하는 서류는 총 6가지인데요. MM2 국제출원서, MM4 사후 지정 신청서, MM5 명의 변경 신청서, MM11 갱신 신청서가 있고 MM17과 MM18은 지정국에서 요구한 첨부 서류입니다. 즉 MM17은 유럽연합, EM을 지정할 때 이미 유럽연합 내에 출원된 상표가 있다면 그 출원의 선순위권을 주장할 때 제출하는 것이고
MMAT는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 출원이나 사후 지정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해당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 결정되면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서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히 정리하고요. 이제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하려면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제출 서류로는 국내 서식인 국제 출원서 등 제출서, 국제 서식인 MM2 국제 출원서, 그리고 위임장과 MMA팀과 같은 미국 지정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의 작성은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인 통합서식 작성기, 피킵스에서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행정수수료로 전자출원의 경우 5,000원이고요. 서면 제출 시에는 15,000원입니다. 국제출원 이외에도 사후 지정, 명의 변경,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입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국제출원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각 개별 신청마다 출원일, 지정국, 류의 개수, 흑백 컬러 상표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포 수수료 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을 국제사무국 계좌로 일괄 송금하는 거고요. 미납하거나 부족분이 발생하면 하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제출원 수수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납부 시점은 마드리드 규정상 국제출원서 제출 전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수수료부터 납부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국제사무국에서 심사 착수하기 전에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료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신 송금 예정일을 놓치신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발송한 국제출원서 사본 송부서를 수령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 수수료는 접수일, 지정국, 류의 개수, 표장의 색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수수료, 표준 수수료, 개별 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본료는 국제사무국의 심사 및 행정 수수료로 흑백 표장은 653 스위스 프랑, 컬러 표장은 903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 이외의 수수료는 모두 지정국의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지정국의 수수료는 국내 수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수수료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국 1국당 100 스위스 프랑에 류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면 하나 초과할 때마다 100프랑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개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자세한 정보는 여기 보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이 복잡해 보여 어렵게 생각되시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수료 계산기 사이트에 가서 해당되는 항목만 클릭하시면 수수료 금액이 자동 계산되니까요. 자, 그럼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현재 특허청에 제출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99%가 모두 특허로를 통한 온라인 출원입니다. 특허로에 접속하셔서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서식 작성기라는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시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으면 실행할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가 반영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특허청 담당자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원격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통합서식 작성기를 가동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국제 출원서 작성부터 해볼까요? 오른쪽 메뉴에서 마드리드 MM 서식 중 MM2를 선택하여 서식을 불러오게 하시고요. 항목 하나하나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단 메뉴에 있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 서식편과 가이드 설명편을 보시면 해당 서식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제도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MM2의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에는 제출 파일을 클릭하여 제출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불러오기 메뉴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이후 대체 서류 또는 보정서 제출 요청서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작성된 저장 파일을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MMA 팀과 같은 첨부 서류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한 후에 PDF로 저장하거나 스캔 처리를 하여 PDF로 변환해야 합니다. 넷째, 위의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작성기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 국제상표 서식에 국제 출원서 등 제출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첨부 서류 및 요약서, 명세서 또는 별지 항목에 첨부 서류와 MM2 파일을 첨부하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상단의 문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제출 마법사가 실행되어 문서 검증과 전자서명을 거쳐 특허청에 제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이슈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렉시트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가 확정되면서 지정국의 유럽연합이 포함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국제등록에도 영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 제출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사후 지정 신청에서 EM을 지정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보호 대상인데요. 2021년 1월 1일 이전,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EU에 등록된 경우라면 권리자의 비용 부과 없이 영국 국내 등록부를 자동 생성해서 영국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자는 이후 영국 특허청 UK IPO에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출원일, 등록일은 국제 등록에 해당 일자로 소급되어 영국 국내 상표의 갱신일에도 반영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EU에서 계류 중인 경우, 즉 등록 거절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9개월 이내, 즉 2021년 9월 30일까지 영국 특허청에 국내 상표 등록 출원을 해야만 이때 최초 EU 지정일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 등록, 사후 지정 신청을 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제 등록 등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UK IPO에 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소급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EU IPO로부터 거절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UK 출원 시 출원일의 소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갱신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 예정인 UK 국내 등록의 권리자에게 갱신 안내 통지, 리마인더 노티스를 발송할 예정이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할증료는 없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보다 앞서 6개월 전에 만료되어 유예 기간에 해당되는 국제 등록에 대해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EM 등록권이나 EM을 지정한 출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 등록의 분할과 병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발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높이고자 말씀드립니다. 국제 등록의 분할은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룰 27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지정국에서 지정 상품별로 국제 등록의 분할 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권리자가 거절 또는 승인된 상품의 분할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지정국에서보다 등록이 용이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선언한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에 상충되어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회원국을 지정해서 그 관청에서 심사 중인 상태에서 분할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식 서식 MM22로 해당 지정국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며 수수료는 신청 한 건당 177 스위스 프랑이 부과되며 국제사무국에서 하자 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하자를 치유해야 하며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 수수료의 50%가 환급됩니다. 새롭게 분할된 국제 등록번호는 기존 번호에 영문 대문자 한자가 추가됩니다. 국제 등록의 병합과 관련해서는 일부 명의 변경으로 분할된 국제 등록의 병합과 분할 신청으로 분할된 국제 등록의 병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부 명의 변경으로 분할된 국제 등록의 병합은 일부 명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한 표장에 대한 2건 이상의 국제 등록의 권리자로 등재된 경우 다시 하나로 병합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권리자의 체약 당사자 관청을 통해 공식 서식 MM23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분할 신청으로 분할된 국제 등록의 병합은 앞에서 언급한 룰 27비스에 따라 분할된 국제 등록을 분할 이전에 원 국제 등록으로 병합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해당 분할 신청을 제출한 관청을 통해서 관련 서식 MM24로 제출하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은 불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드리드 제도, 국제출원 절차, 국제출원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최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드리드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과 통합서식 작성기에 있는 가이드, 작성 예시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1544-808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원들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